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 공업축제가 올해 더욱 풍성한 축제로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돼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울산 공업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우리나라 대표 불꽃놀이 낙화놀이가 펼쳐집니다. 1967년 약진하는 공업도시 울산이라는 꿈을 안고 달려온 6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울산은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울산 공업축제. 산업 폐자원으로 만들어진 8m 높이의 로봇이 웅장한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한때 죽음의 강이라고 불렸던 태화강 둔치는 이제 관광명소로 거듭났고 이곳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영화 써니를 연상케 하는 칠공주. 레트로존에서는 울산의 과거를 재현하며 방문객들이 공업화 시절의 울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들도 많고 농산물도 많고 또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아가한테도 좀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울산의 현재와 미래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전시들도 마련돼 있어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입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축제에 이래 우리가 또 와서 이래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울산에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울산은 아름답고 그래 태화강도 있고 태화강도 있고 경치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좋은 곳이래. 울산 지역 기업과 노동자,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며 살아있는 산업도시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울산 공업축제. 축제 기간 우리 직장 가수왕 결선 무대와 반려동물 문화축제 펫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본격적인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강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난위험 경감 가속화를 주제로 재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도시 관계자 등 40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에선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울산연구원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해 울산의 재난보건력 강화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보건력 강화를 위한 울산시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를 기존 83만 원보다 6만 원 많은 89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수량도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5.5%에서 약 17.5%로 확대했습니다. 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계열사 영풍정밀 주식 매수가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영풍과 MBK연합은 공개 매수가로 고려아연 83만 원, 영풍정밀 3만 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로 고려아연 측은 이보다 높은 공개 매수가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울산지검은 선거사범으로 모두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허위사실 유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가 9명, 벽보 등의 훼손이 5명에 달했습니다.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기소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법원에 선거법 재판기한을 지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 재판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2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안에, 상고심도 2심 뒤 3개월 안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는 무럭새 군락지인 북구 명촌동 내황교 아래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태화강 무럭새 생태체험장을 운영합니다. 태화강 무럭새 생태체험장에선 자연환경 해설사의 안내로 태화강 하구 습지 식물인 억새와 무럭새,
갈대와 달뿌리 풀의 차이점과 생태적 특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무럭새 물관을 이용한 비눗방울 불기와 겨울새 배치와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등도 진행됩니다. 생태체험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울산 북구협의회가 어제 동천강 실외잠수교 일원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해식물 퇴치,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동천강 일원 약 900제곱미터에 자라있는 환삼동굴과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집중적으로 퇴치했습니다. 권오헌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장은 이번 작업으로 동천강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쉼터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장걸 시의원이 열악한 재정 형편의 지자체를 위해 조정교부금을 현재 20% 선에서 23%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의 서면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6대 광역시 중 3, 4위로 비교적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 등으로 울산시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 현행 교부율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전에 참가 중인 울산시 선수단이 태권도 종목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지난 5일부터 사전 경기로 치러진 태권도 종목 경기 최종일인 지난 11일 여자 18세 이하부 73kg급 결승에서 노희승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1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9개로 총 득점 2230점을 기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제105회 전국체전 본경기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7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무거초등학교가 2024 전국 연맹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의 단체전에 출전한 무거초 5학년 김도경, 최영민, 박연우, 최윤호 선수는 조별리그 1위로 6강에 진출해 경기도 아현초와 부산 범일초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서 서울 기론초에 3대1로 승리하며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울산 체육공원 일대 그린벨트의 해제가 추진됩니다. 지난해 12월 중구 다운동 일원 도심 융합특구 부지의 해제에 이어서 두 번째 해제 사례가 되는 건데요. 울산시는 이번 체육공원 그린벨트 해제로 울산 야구장 인근에 유스 호스텔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문수축구장과 야외 공연장, 문수호반광장 등이 들어선 울산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인 곳입니다. 이 때문에 울산체육공원은 화장실, 전기실 등 소규모 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행정 낭비를 줄이고 체육시설 변경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의 운영 개선을 위해 울산체육공원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등 정부 규제에 막혀있던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완화돼 지난해 7월부터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해제 대상이 기존 3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중구 다운동 도심융합특구 산업용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어 이번 체육공원 해제 추진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울산체육공원 전체 144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 중 93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시의 의견 청취와 우리시 도시교육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합니다.
울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메카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유소 스타일은 이제 민선 우리 8기 공약으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유소 호스텔을 건립해 선수 등에게 운동과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소 호스텔은 야구장 외야석 상단 야산 일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유소 호스텔은 지상 3층에 객실 70에서 80실, 최대 300명 수용 규모로 연말까지 관련 영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유소 호스텔 건립 외에도 울산 문수야구장 관람석을 현재 12,000여석에서 25,000석 규모로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축구장과 테니스장 주차장을 각각 2, 3층 규모로 확장해 현재 2,300여 대에 그치던 주차 수용 규모를 3,300여 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주관한 올바른 자전거 타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이 어제 오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울산시와 시자전거 안전점검단, 울산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관계자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캠페인에서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행동 요령을 충분히 숙지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실천해 줄 것과 가을철 재난과 안전위험 요소 발견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개정 교육과정 편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업무 지원을 위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과목명 5기와 운영학점 오류 등을 점검하고 교과 필수 이수 학점과 국영수 편성 비율 등을 자동 반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수를 거쳐 각 학교에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대상 특강이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공직자들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어제 특강에는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AI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3곳을 추가 지정하고 어제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와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사무소입니다. 이번에 3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에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영어 23개소, 일본어 8개소, 중국어 2개소 등 모두 3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울산 지역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구직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사이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가 강화됩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이 그제 울산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취업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해 울산 5개 구군 가족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연계와 대상자 발굴, 상호 연계 강화, 구직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5일이 어제 울산경찰청에서 범죄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범죄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울산경찰청과 S5일 간에 맺은 업무 협약 이후 9번째로 진행된 겁니다. 이 기금은 S5일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면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게 기금을 집행하는 식으로 제공됩니다. 제13회 울산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어제 오후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공업축제 메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엔 풍물과 난타, 댄스, 무용 등의 분야에서 총 15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쳐 우열을 가렸습니다. 지난해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소방대원이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방청이 조사한 현장 소방활동대원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사고 건수는 625건으로 전년 대비 52%가 증가했고 울산도 지난해 13건으로 전년에 비해 3건이 늘었습니다. 울산 현장 소방활동대원의 안전사고 부상 정도는 2021년 사망 1건 이후 2023년까지 1건도 없었고 3년 동안 경상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